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엑소님. 네. 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하면 뭐 절대자, 만물을 만들어낸 뭐 그런 존재 아닐까요? 재밌는 게 과학에는 신의라고 불리는 입자가 하나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입자. 신의 입자로 불리는 게 있어요. 왜 과학에서 굳이 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주 유명한 입자인데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입니다. 네. 힉스 입자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왜 신의 입자냐 물어보면 만물의 근원이 되는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래는 이 힉스 입자라는 게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도 못 찾다 보니까 한 과학자가 책을 쓰면서 힉스 네. 입자에 대한 책을 쓰면서 너무 더럽게 안 찾아지는 입자다. 더럽게 안 찾아지는 입자다. 빌어먹을 입자, 갓댐 파티클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요. 여기였네 그냥? 여기죠. 빌어먹을 입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갓댐 파티클이라는 책을 내고 보니까 출판사가 좀 심한 거야. 이 과학책인데. 책 제목부터 이게 여기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출판하면서 댐자를 지워요. 그래서 갓 파티클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 신의 입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의 입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이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만물의 근원하면은 다들 알죠.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럼 힉스 입자는 또 뭔가요? 이 녀석의 뭐 정체, 얘도 뭐 원자 같은 건가요? 힉스 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 모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벌써부터 예. 근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알죠. 예, 그리고 원자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고 이게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로 이해를 했죠. 네. 그런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거를 과학자들은 더 쪼개본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데 어떻게 쪼갰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아, 그런데 더 쪼개지는 거예요. 물론 쪼개는 순간 특성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엑소를 계속 쪼개요. 네. 그래도 어느 순간 엑소잖아. 근데 거기서 더 쪼개면 더 이상 엑소가 아닌 거야. 봐봐 이제 엑소의 엑소 팔 딱 자릅니다. 이거 뭡니까? 엑소팔, 엑소 손. 손, 그쵸? 네. 딱 잘라 이거 뭡니까? 엑소 손가락. 엑소 손가락. 하지만 더 자르고 더 자르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엑소의 뭐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 생물학적으로 보면 세포네요. 그럼 엑소의 네. 세포. 그걸 더 자르면 더 이상 그게 엑소의 아니죠. 세포가 아니야 이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특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만큼 쪼갰다는 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쪼갠 거고요. 원자를 쪼개게 되면 네, 아주 더 작게 작아지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쪼개놨더니 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실제로는 17개 기본 입자로 되어 있다. 쿼크와 렙톤이라는 걸로 쪼개집니다. 네, 근데 이제 각각 6개의 쿼크와 렙톤 그리고 4개의 매개 입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16개인데요, 그럼? 예, 그쵸. 17개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가 없죠. 네. 그것은 바로 모든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한 힉스 입자입니다. 아, 그게 그 네. 힉스 입자구나. 네. 하나 모자랐던. 왜냐면 입자들도 결국 질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질량으로 인해서 중력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중력 영향을 받기 전에는 얘네들이 질량을 왜 갖게 됐을까? 질량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네. 그 질량을 부여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바로 17번째 힉스 입자. 정확하게는 입자가 아닙니다. 힉스 보손이라 불립니다. 보선은 또 뭔가요? 예. 그렇다면 힉스 입자의 존재 유무는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일단은 힉스 입자라는 거는 미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가 처음 이름을 붙였습니다. 1964년도에 그가 이제 이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1964년이잖아요. 엄청 50년 엄청 오래됐죠. 예. 근데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라고 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가설로만 존재하던 입자였는데 네.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와서 드디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 궤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4년에 처음에 그 힉스라는 물리학자가 예견을 했는데 무려 50년이 이상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게 죽어라 찾기 힘든 입자를 어떻게 그러면 찾아낸 거예요? 그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과학 장비, 설비를 만들었어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진 장비가 네. 그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 뭐 간단하게 뭐 유럽 입자물 연구소라고도 하고요. 네, 썬이라는 곳에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줄여서 LHC라고 하는데 네. 이게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관측하는 현미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둘레가 27km. 근데 이 안에서 어떠한 입자를 잡아다가 돌립니다. 도넛처럼 했거든요. 도넛. 그 안을 돌려요. 네. 돌리면서 점점 가속을 시켜서 엄청나게 빠르게 만든 상태에서 부딪혀서 두 개의 입자리요. 깨트려요. 예. 깨트리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계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실험을 하는 거네요. 더 큰 기계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질량이 없는 애들을 네. 질량을 부여한다고 하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오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힉스 입자가 신처럼 너는 질량. 몸무게 30kg, 너는 70kg.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네. 질량이라는 본질이 존재하는 게 바로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질량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얘가 무언가를 이동하거나 네.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질량이 무거우면 뚱뚱하면 움직이기 힘든 거야. 날씬하면 움직이기 편한 거야. 왜?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걸 싫어하던 과학자들은 거기다 이제 가설을 부여했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꽉 차 있는 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중력이 꽉 차 있습니다. 중력장이. 그렇죠. 근데 중력장 말고 힉스장이 꽉 차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중력장이 아니라요? 아, 중력장도 꽉 차 있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보통. 근데 힉스장이라는 게 이 우주에 있습니다. 이 우주 전체가 힉스장이라는 걸 꽉 차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수영장 같이 생각해요, 수영장. 이 세상에 수영장처럼 물이 꽉 차 있어요. 네.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움직이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그게 바로 질량인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물 속에서 움직이기 힘든 거를 비유하면 좀 어려우니까 네. 힉스장을 조금 더 비유를 해볼게요. 힉스장이라는 거는 바로 인기라고 해요. 인기.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도림역이 있어요. 네.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에 엑소가 딱 등장합니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엑소가 신도림역에서 이동을 할 때 네. 뭐 예를 들어 1번 출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을 해요. 네. 얼마나 걸립니까? 1번 쪽에서 승강장까지 뭐 한 3분 이상? 3분 안에 가겠죠. 네.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트와이스가 도착해서 신도림역. 트와이스 사나. 사나 좋아하니까. 좋아요. 네, 저 쯔위 좋아하니까. 쯔위가 도착을 했어, 1번 출구. 사나 집 같이. 같이 도착했어. 쯔위랑 사나가 승강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못 가죠. 못 가죠. 네.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야. 뭐 어떻게 좀 뭐 하나 사진 좀 찍어보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사인 좀 받아보려고.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더 돼요. 쉽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량입니다. 아. 질량이 곧 인기도다. 힉스 메커니즘에서. 그러면은 힉스장이랑 예. 반응을 많이 한 애들이 인기가 그쵸. 많은 거고 상호작용. 인기가 많은 애들이 질량이 많은 네. 거라는 거죠. 힉스장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질량이 큰 거고요. 저는 살이 찐 게 아니라 힉스장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 절대 살이 찐 게 아니다. 살이 찐 게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네. 인기가 많다 힉스장. 인기가 많다. 나는 힉스장에서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뿐입니다.